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2015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라디오 노동과 세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입니다. 우리 방송이 벌써 40번째가 됐어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팟캐스트 방송 노동과 세계. 오늘 1부에서는 2014년 10대 노동사건과 2015년 노동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0대 노동사건과 올해 노동 이슈 살펴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매일 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전문 노동 일간지 매일 노동뉴스 연윤정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 맞습니까?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매일 일간 노동 전문 일간지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유일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 유일 이렇게 갑시다. 네, 전 세계를 통틀어 독립된 노동 언론으로서 유일한. 예. 매노라고 하죠. 매노 매일 노동뉴스. 예, 노동계에서 흔히 매노라고 매노. 불러주십니다. 사실은 우리 민주노총 기관지가 노동과 세계예요. 우리 팟캐스트 방송 제목도 노동과 세계인데 우리 노세라고 그러거든요. 노세. 네, 몰랐습니다. 노세의 강력한 경쟁지 매노의 연윤정 기자 나오셨어요. 매일 노동뉴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매일 노동뉴스 소개부터 좀 시작합시다. 예, 매일 노동뉴스는 올해로 23주년을 맞은 세계 유일의 노동 전문 일간지입니다. 평균 24에서 28면의 그 신문을 전국에 매일 배달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뉴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노동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양대 노총을 비롯해서 노사정이 모두 구독하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뭐 보통 우리가 그냥 듣기로 초기에 노회찬 전 네. 국회의원께서 처음 만드신 매체입니다. 이게 처음에 팩스로도 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그 시절에는 제가 근무하진 않았었지만 저도 전해 듣기로는 처음에는 팩스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잡지 주간지 형태의 판형인데 이게 매일 아침에 배달이 돼요. 제 기억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배송 우편 배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노동 뉴스임에도 하루 후에 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침에 딱 오더라고요. 그거는요. 그 대전 이남, 영남권, 호남권 얘기고요. 이제 그 이상은 모두 전국적으로 조간으로 배달됐고, 그리고 그 작년 10월부터 그 영남 본부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남권도 전부 아침에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래 있었어가지고 부산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요. 연 기자님은 연 기자 이러니까 또 이상하네 그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네. 배달망은 어떻게 해? 예, 한겨레 신문 배달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 기자님은 언제부터 매노에? 예, 저는 97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18년 됐습니다. 그래요. 어쩐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이른바 팬 기자만 맡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현재 편집 부국장도 맡고 있습니다. 직위도 상당히 높으시고. 네. 이 작년 10대 노동사건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노동 이슈 살펴볼 텐데요. 요게 이제 매노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시스템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매일 노동뉴스는 2001년부터 2014년 그 14년간 노사정 그리고 공익의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대 노동뉴스와 그 새해 주목할 노동사건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10대 노동뉴스를 선정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반응이 좀 더 좋아서 100명을 넘어서서 모두 105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오피니언 리더에
속하는지 어쨌든 설문을 해달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 내 예상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네. 결과가 또 역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2001년부터 했군요. 예. 제가 2003년인가 4년인가 올해의 인물 이렇게 한번 뭐 물론 탑10 이런 건 그러니까 그 탑은 아니었는데 살짝 낀 적도 있었다. 깨알 같은 깔때기를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자, 2014년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10대 그 전에 우리가 좀 너무 간단하게 노사, 정 뭐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어떤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그 무차별적 대중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드려야 이 청취자들께서 오해가 없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럼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노사정 공익이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그래서 고른 안배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20명, 민주노총 19명, 또 미가맹 또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1명.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지 않은.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 세대별 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 10명. 그리고 이제 사용자도 있죠. 그래서 경영기 15명. 그리고 정부와 그 산하기관도 중요하죠. 그래서 14명. 그 정치권, 국회의원들 해서 7명. 이 밖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 13명, 그리고 노동사건을 다루는 기자 6명. 그래서 정말로 그 균형 잡힌 안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군요. 그럼요. 네. 기자는 또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는 자타공인 그 신뢰와 권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자, 내용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 작년 10대 뉴스가 뭐였는지부터 좀. 예. 우선 1위로는 민주노총의 사상 최초로 진행됐던 임원 직선제 실시가 꼽혔고요. 2위는 그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었죠. 그래서 해고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됐는데요. 이게 2위로 꼽혔고요. 3위는 4.16 세월호 참사 그리고 특별법 국회 통과가 꼽혔습니다. 4위는 새누리당이 발의를 했었죠.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가 꼽혔고요. 5위는 그 목숨으로 저항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경비 노동자 자살, 중소기업 중앙의 여성 비정규직 자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5위로 꼽아주셨습니다. 6위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이 2013년 12월에 있었는데요.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들이 상당히 높으셨고요. 6위는 그 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포함해서 그 정규직 과보 대책을 막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을 냈죠. 6위고요. 6위. 예. 네. 그리고 그게 이제 6위가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 해고 요건 완화 방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게 공동 6위고요. 그 뒤에 바로 이제 9위로 넘어가면요. 그 법원이 현대차 등 완성차 공장에 그 컨베이어 벨트 가동하는 모든 공정은 그 산하청 불법 파견이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9위고요. 10위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제 새누리당 간사거든요. 이분이 근로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10개 기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내용 좀 살펴보자고요. 1위가 민주노총 사상 최초 임원 직선제 실시인데 요 조사할 때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그죠? 네네. 네. 어쨌든 이게 결선 투표 와중에 아마 이 설문조사 그렇죠. 저는 그때 설문에 참여했는데 왜 1위로 뽑혔을까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선 사상 최초고 그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알기에는 아르헨티나와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 노총이 이제 두 곳 노총이 실시한 거 이외에는 저희가 3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쉽지 않은 의미 있는 그 선거였기 때문에 관심이 좀 높았고요.
네. 그래요. 이게 뭐 우리 문제니까 저도 뭐 살짝 코멘트하면 지난한 역사가 있었죠. 이가병 위원장이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당선이 되셨는데 또 그 이가병 위원장 임기 내에 그 규약 개정을 해야 직선제 가능하거든요. 규약 개정안을 붙였는데 부결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2007년인가요? 규약 개정은 됐으나 이제 여건이 솔직히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미뤄지고 심지어 그 김영훈 위원장은 직선제 실시를 못한 것 때문에 중도 하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 반 이상 이제 준비해서 한 건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찬반 논란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역동성, 그다음에 또 많은 조합원이 참여했다는 것. 뭐 이런 말씀이 당선된 분들 혹은 낙선된 분들한테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사실은 나온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직선제가 가진 다양한 의미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조합원들 놀라운 참여율, 그다음에 더 고마운 것은 사고 없이 끝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2부에서 이게 직선제라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대한 전 조합은 직선제고 그 나머지 부위원장들이 있어요, 임원들. 이분들은 2월 12일 날 개최되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뽑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방송 2부에서 이영주 사무총장 인터뷰도 이어집니다. 끝까지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위 쌍용차. 이거 참 깝깝합니다. 예, 2014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원심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네. 많은 노동자들이 2심에서. 예, 2심에서요. 네. 근데 많은 노동자들이 큰 기대를 안고 이 대법원을 찾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완전히 뒤집었죠. 그러면서 이 해고자들은 그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위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2014년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지금 두 분이 쌍용차 공장 안에 굴뚝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김정욱 사무국장,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두 분 인터뷰 했었고요. 38회 방송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꼭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내일이죠. 1월 11일 일요일이 굴뚝데이라고 우리 저도 좀 정책 의심되긴 합니다. 미남당의 김의성 씨, 배우 김의성 씨가 발기를 해서 굴뚝데이 모든 역전의 용사라고 기차역 혹은 지하철역 앞에서 쌍용차 농성하는 분들 지지 연대하는 1인 시위를 해달라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고자들 입장에서는 오죽 절박했으면 지금 정말 마지막으로 굴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측과 정부, 국회가 모두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 전향적으로 입장 변화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해고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네, 어쨌든 뭐 다른 얘기들도 많으니까 세월호 참사가 3위. 이게 뭐 노동 뉴스의 10대 노동 뉴스 중에 세 번째를 차지한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뭐 워낙 참사 중에 참사, 대참사이고 304명이 사망한 데다가 250명은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죠. 국가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도 충격적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1위로도 꼽힐 만한 사안인데 3위로 꼽혔네요. 네, 이게 뭐 노동 뉴스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우리가 뭐 특별히 내세우거나 혹은 호를 일부러 감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만 안산이라는 노동자 밀집 도시의 아이들의 이야기고 그것은 곧 노동자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 조중동을 비롯하여 김영호 씨를 오직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기막힌 마녀 사냥을 3년 동안 했는지.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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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했었었나요? 역시 진행형이고요. 2015년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이 4위에 선정됐어요. 예, 공무원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들을 국가 채무의 이제 그 증가 요인으로 이제 공무원 연금을 이제 정부가 지목을 하면서 이제 공무원 노동계가 이제 현재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8일에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참여했다는 얘기고요. 그 공무원 노동계는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를 좀 구성을 해서 11월 1일에 여의도 공원에 12만 명이나 참여한 가운데 총 걸기대회까지 열면서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크게 네. 반발하고 있고, 예, 올해 가장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자들이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100만 얘기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군인 연금 이런 거하고도 다 이렇게 이리저리 연결이 되고요. 이게 단순히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연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히 공무원들 자기 밥그릇 찾기, 지키기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지금 언제까지 3월까지 2월 말까지인가요? 어쨌든 90일 안에 뭐 국민 대타협을 한다는 둥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원활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 모시고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 해요. 제목이 참 안타깝습니다. 목숨으로 저항한 비정규직이 5위군요. 예. 특히 지난해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연달아 들렸었는데요. 9월에 중소기업 중앙회 이제 계약직 여성 노동자가 자살을 했는데, 그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다가 2년을 꽉 채우니까 그냥 해고를 했습니다. 그 이분은 또 성희롱에도 많이 노출이 됐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게 됐고, 또 다음 달인 10월에는 그 서울 압구정동의 신현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이만수 님이 그 분신했고 그 한 달 만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작년에 있었죠. 그래요.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젊은 여성 노동자 이야기는 우리 방송에도 다룬 적이 있고요. 이것이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공감된 거죠. 많은 청년 세대들 진짜 뭐 단군 일에 최대 스펙을 쌓고도 2년 단기 계약, 그리고 또 4년으로 늘려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그래, 그 얘기가 이제 2015년 아마 중요 이슈로 이제 나올 것 같고,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어쨌든 여기 자체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배경이 된 것은 최저임금 일몰제로,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100%를 적용해야 올해부터, 되는데, 네. 그 문제가 이제 이리저리 여전히 아직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진행형이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한국노총하고 함께 그 아파트 입주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적어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진짜 사장이거든요. 경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분들은 그 아파트 입주자 회의가 직접 고용하는 것, 그다음에 최저임금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는 것이고, 또 그런 사례들도 사실 좀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죠.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우리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동유기가 세 가지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이 통사임금 참, 우리 노동고 세계 첫 방송이 통사임금 얘기로 시작했었다니까요. 4월 달에 네. 시작했는데. 중요한 문제였죠. 네. 네. 이게 여지는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2013년 12월 18일에 이제 대법원의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또 명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고요. 이제 2014년 하급심은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신이치 그리고 재직자 요건 때문이었는데, 하급심마다 이 판단이 엇갈려서 지금도
그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예, 정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앞으로 또 과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최대 사업장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통상임금 이 소송 진행 중인데요. 워낙 큰 사업장이다 보니까 판결이 연기가 몇 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16일에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다음 주죠, 예, 다음 또 주. 네. 아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그 판결이죠. 판결이라고 그러나요? 결정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뭐 예. 이게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이죠. 이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달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가고 윤창중 추문 때문에 다 묻혔는데 그 미국 가기 전에 그 우리 금속노조 GM 지부 그 GM 한국 GM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쪽에서 그 이게 이제 경총 어쨌든 재계가 이 청와대에 뭐 로비를 했던 어쨌든 해서 이거를 GM 본사하고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뭐 첩보 수준의 정보는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윤창중 씨 뭐 이렇게 막 사고 치던 날 경제수석 수행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수행 기자들한테 이제 그 당신이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브리핑,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께서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 GM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거다. 뭐 이런 이게 알고 봤더니 통상임금 그렇죠. 네. 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에휴 참 얼마나 혼선과 혼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들게 해버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동유기 두 번째가 이게 뭐 중규직 중규직 얘기죠, 그죠? 정규직 과보호 대책 정규직이 과보호 받고 있다 얘기가 그죠? 그렇죠. 네. 그 지난해 말에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먼저 그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저 성과자 근로조건 조정과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이 문제가 급속하게 현재 이제 그 노사정의에서 그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에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이슈가 만들어져서 올해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2015년 주목할 노동사건, 노동 이슈 1위에도 오른 거죠, 그죠? 네, 비정규 맞습니다. 종합대책. 네.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종합대책이 뭐 전혀 대책 아님이라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 해산도 공동6위에 올랐어요, 그죠? 예, 그 지난달 19일 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사상 초유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네. 일부러 맞췄다고 보통 많이 네. 얘기들 하던데. 그런 소문도 돌았죠. 네. 그리고 이제 현직 국회의원 5명의 자격도 박탈을 했고 그 뒤에 현재 이제 공안 광풍이 불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고 새누리당은 해산 결정을 당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10년 동안 공직선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고 바로 얼마 전에는 그 종북 콘서트 논란이 있었던 신은미 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황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동뉴스 그리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들이 선정한 10대 노동뉴스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살짝 곁다리 이야기.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건데 요 10년간 공직선거 못하도록 어쩌고저쩌고 하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 있잖아요. 요 내용 중에 웃기지도 않는 게 전통진당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산 당할 당시 이 통합진보당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기 속했던 자들
저도 사실은 그 전에 속했던 자 중에 하나인 거야. 이 정부 수사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 이따오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고요. 종북 콘서트 얘기 나온 김에 두 가지만 좀 우스운 얘기를 하면 이건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지상낙원 신은미 씨가 이 콘서트에서 지상낙원 발언을 했다. 이건 TV조선이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또 희한한 걸 하나 발표를 했어요. 뭐냐 하면 그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콘서트 하면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심장에 남는 사랑이라고 바이브 윤민수 씨 아시죠? 그 뭐지? 후아빠 윤민수 씨. 이분들이 물론 북한 노래인데 노래방에도 있는 노래예요. 이거를 느닷없이 김정일 찬양가다 이런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하청 불법 파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랫동안 싸웠던 일인데, 네. 예. 네. 지난해에는 이제 9월에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 불법 파견임으로 그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을 했고요.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자동차 조립 공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접 생산 공정과 일부 간접 생산 공정도 불법 파견으로 간주하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고요. 그 같은 달 25일에는 그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완성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제 불법 파견 판결 이 추세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돼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아직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좀 더 노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싸웠고 소송도 엄청나게 오래 7년인가요? 9년? 뭐 이렇게 했던 문제고 법적으로는 판정이 난 겁니다. 공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흔히 얘기하는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 이들을 차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여전히 회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정규직 노조도 더 힘을 쏟아야 될 관심과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12 이거 참 비키니 권성동 의원께서 이상한 법을 내가지고 네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이제 권성동 이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시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휴일 근로 수당을 없애는 내용의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 휴일 근로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면서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분은 이제 노사가 만약에 서면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주당 연장 근로 허용 시간이 12시간인데 20시간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 60시간까지 이제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제 환노위에서 주도했던 그 노사정 소위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미 주 52시간에 어쨌든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는 뒤로 좀 후퇴하는 안을 발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주 68시간 일하는데 오히려 8시간 줄인 거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계셔서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보지 바보 이 양반이니까 산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뭐 공식 입장도 그렇고 우리 방송에도 몇 차례 다뤘는데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그다음에 연장 근로의 문제예요. 그래서 노동부 행정해석이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68시간 이 가능하도 자기들끼리 또 이것도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8시간 줄였으니 권성동 씨 이야기예요. 내 안이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다 이렇게 우기다가 제가 보기엔 자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심지어는 함께 발의했던 공동 발의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발의를 취소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자, 작년 10대 뉴스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면 자료상 보면 이제 10대 박 뉴스가 있는데 이걸 뭐 다 얘기하기 좀 그럴 테고요, 그죠? 좀 우리 연 기자님께서 좀 선정해서 서너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11위에서 20위까지도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좀 선택을 한다면 그 13위에 이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그리고 저질 일자리 논란 계속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 70% 달성을 내걸고 그 일환으로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을 했는데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게 전혀 그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달리 그 질이 높지 않다, 저질 일자리다라는 그 논란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3위로 꼽힌 것 같고요. 그리고 15위로는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이수경 씨가 이제 서울고법에서 그 지난해 8월에 이제 산재로 판결을 받았고요. 결국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산재로 확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아주 중요한 뉴스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와 이제 유가족 측이 현재 그 교섭을 재개한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위로는 이제 근로자영자 논란이 있었던 이제 통신 케이블 업체 간접 고용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는 올해 주목할 인물로도 사건으로도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18위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제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20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고 지난해 말에 이제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이번 달 8일에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또 그 부결이 나가지고요.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2015년 노동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아니면 인물 선정도 하죠, 그죠? 인물도 함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2014년 올해 인물. 이건 뭐 순위만 쭉 살펴보죠, 뭐. 예, 1위로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네. 2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위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라고 뭉뚱그려서 꼽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리해고 노동자들 이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이제 주관식으로 그 답변을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상균 위원장 또 뭐 김창근 실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창근 실장 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써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 뭐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쌍용차 그 노동자들을 꼽아주신 거라서 저희가 이제 쌍용차 노동자라고 3위를 했고요. 4위는 아까 많이 이름이 거론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비키니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비키니 권성동. 5위는 이기건 고용노동부 장관, 6위는 박근혜 대통령, 7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장, 그리고 공동 8위가 3명이 나왔는데요. 공동 8위에 김명한 전 철도노조 위원장, 고 이만수 경비 노동자, 그리고 희망연대 노조가 꼽혔습니다. 그 다른 건 뭐 다 이해할 만한데 이 6위 박근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어떤 분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꼽았을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저희가 이제 2013년에 조사했던 그때는 이제 2014년 올해 인물을 물어봤죠. 네. 그때 이제 2014년 올해 인물로 꼽혔던 인물이고요. 뭐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꼽혔던 분인데 아마 이제 그 철도 파업에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민주노총 난입 사건도 그렇고 기타 노동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주도 뭐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네요. 뭐 단합. 맞네. 2015년 넘어갑시다. 2015년 노동 이슈. 어떤 것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은 선정을 했을까요?
예.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일단 순위를 먼저 불러드릴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1위는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추진에 따른 노정 갈등. 2위는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3위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4위는 간접고용 부문 노사 갈등. 5위 근로시간 단축 판결 및 입법 방향. 6위 직선제 성공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노동계 공동투쟁. 7위 공공부문 2차 개혁. 8위 경기 침체와 민간부문 고용 불안. 9위 정년 연장. 그리고 공동 10위가 2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의료 민영화. 그래요. 이게 압도적 1위네요. 그죠? 노정,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죠? 노정 갈등, 이게 모기가 실린 걸까요? 아니면은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 개선? 그 다음에 비정규 종합대책? 이런 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노사정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노동 이슈에 아주 중요한 노동 이슈가 모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임금 체계 문제, 뭐 근로시간 문제,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전부 다 한꺼번에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앞서 뭐 꼽혔던 문제들 중에 그 해고 기준, 해고 요건 완화 문제라든지 전부 다 지금 포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히 노정 갈등이 있을 거라고 모두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1위로 꼽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는 대체로 뭐 짐작은 됩니다만 지금 구도는 이런 거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풀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민주노총은 여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게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부 아니라고 발표한 게 이제 비정규 종합대책이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노총도 반발하고 있죠.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양상이라는 것. 그다음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월 7일이죠. 그렇죠. 민주노총의 뭐 인사차 당선 인사차 축하 인사겠죠. 오셔서 대체로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투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월 이게 이제 법으로 갈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노사 간에 풀 문제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4월 전후에서 노와 노정 간에 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건 또 다들 누구나 예상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2위? 2위는 통상임금 등 이제 임금체계 개편 문제인데 뭐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계속 이제 관심이 있는데 특히 임금체계 개편 문제로 또 올해는 그러니까, 이슈가 네.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이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임금체계 관련해서도 논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통상임금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임금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그 이기권 장관이 그 지난 5일에 기자간담회에서 그 비서나 운전기사가 기관제나 도급으로 고용되는 걸 보면은 단일 호봉제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급 중심의 뭐 임금체계가 좀 자리 잡히면 도금이나 파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이상한 주장을 좀 하셨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그 임금 체계가 이 직무급 중심의 임금 체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사정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얘기할 게 이기권 장관의 그간의 행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정확치는 않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비정규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임금체계 개편 그다음에 해고 요건에 대한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완화인데 해고 요건 완화를 하면 쉽게 해고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직무 평가 제도 이런 걸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거나 길거리로 내몰기 딱 좋게
하는 건데 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시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버스 이제 운전기사, 비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연금 여전히 올해 또 핵폭탄이죠. 그렇죠. 지난해 이어서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지금 이 연금 이제 국회에서 연금 이제 특위 그리고 이제 국민 대타협 기구가 지금 구성이 좀 된 상황이고 출범 연금 특위 그 국민 대타협 기구는 이제 8일에 출범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두 개에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련해서 논의를 할 텐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공무원 노동계는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투쟁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듣기로는 이게 원래는 이제 이 국민 대타협 기구가 이제 90일 출범 90일 내에 결론을 내기로 돼 있는데 좀 이게 만만찮아요. 그래서 공투부는 조건부 참여를 하면서 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간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간접고용 노사 갈등이 또 중요한 이슈로 꼽혔네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AS 기사 그리고 C&M 티브로드,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그리고 이제 고 이만수 경비 노동자 분신 사망 등 간접고용 문제가 아주 이슈였죠. 그래서 특히 이제 케이블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해결이 됐고 일부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 간접고용 부문 노사 갈등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1월 15일 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사실은 SK가 됐든 LG가 됐든 자기들이 직접 지시를 하면서도 파견 업체를 끼워 넣어서 진짜 상황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C&M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극적인 타결이 됐는데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1월 15일 날 민주노총 차원에 그야말로 SK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차원의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로시간 단축, 제가 살짝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판결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노위에서는 이미 이제 주당 52시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60시간으로 돌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사정의에서 이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 한 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 판결을 내릴 거냐 문제인데 현재 대법원에는 이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이제 그 휴일근로 연장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비롯해서 비슷한 사건이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사건들은 이제 2심에서 승소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거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입법 방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6위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걸고 당선되셨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계 투쟁 이런 거네요. 이거 간단하게. 예, 앞서 이제 1위와 연동되는 문제인데, 그렇네요. 지금 이제 워낙 이 1위에서 아까 꼽혔던 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 문제가 워낙 이슈인데 민주노총 역시도 이 총파업을 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총파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은 이제 그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공약하면서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2월 12일에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현재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민주노총은 이제 이번 달 8일에 또 주요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투쟁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결의도 했다고 하네요. 했습니다. 네. 했고요. 어쨌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미 선포는 한 것이고,
그 8일날 있었던 대규모 사업장 1천 인상 대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월 15일 간접고용 노동자 SK 문제죠. 해결 투쟁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2월 12일에는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이 공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요. 나머지 7, 8, 9, 10까지 좀 쭉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7위 공공부문 2차 개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게 1차라고 봐야 되죠. 이제 이어서 이제 정부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개혁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핑크제라든지 그 정부 정책 기여도를 평가에 그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일 것 같아서 그 노동계는 그 공공기관 공공부문 노동계는 그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또 다른 노정 충돌이 예상되고 있고 그 8위 경기 침체 민간 부문 고용 불안은 이제 올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고요. 9위 정년 연장 이거 역시도 2016년 내년부터 이제 만 60세 네. 정년 의무화 네. 이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역시도 노사정의에서 임금 이제 논의를 정년 연장 관련해서 대책을 논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계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 노정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동 시비를 아까 2개가 꼽혔다고 했는데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이 감시단속 노동자가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경비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아파트가 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고용 불안으로 작용할 것 같고 또 최저임금 이 협상도 또 있을 텐데요. 이제 좀 현실적으로 네, 좀 올려야 6월 된다라는 말까지. 네. 그렇죠. 네. 그런 요구가 높고요. 의료민영화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이 문제는 현재는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에 이 문제가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문제 역시 올해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올해 주목할 만한 시비이긴 합니다만 뭐 조금 아쉽다 싶은 지점 의료민영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국민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뭐 하위라고 랭크 이런 게 조금 아쉬운 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5년에 주목할 인물도 선정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일단 5위까지 좀 말씀드리면 1위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위는 박근혜 대통령, 3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4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꼽혔습니다. 이게 무슨 올림픽 메달은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년 차인데 1년 차, 2년 차인 1위로 꼽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3년 만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1위로 다시 복귀를 했군요. 그렇죠.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게? 일단은 이제 한상균 그 위원장은 그 사상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총연맹 위원장이라는 그렇죠. 그 위상이 있고요. 뭐 워낙 올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총파업을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더불어서 한상균 위원장은 2009년에 그 77일간 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그 옥새 파업을 이끈 당사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총파업 투쟁을 어떻게 이끌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이게 우리 방송이 시간이 정해진 방송이어서 요 정도 좀 하고 모처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예. 아주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좀 많이 긴장을 했고요. 예. 또 워낙 방송 이 팬과 그러니까 지면과 방송은 워낙 다른 매체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전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지만 예, 잘 진행자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상대적으로 덜 떨면서 한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지난번에 미디어 오늘 김도영 기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팬 기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예, 그렇습니다. 글 쓰는 기자분들이 스튜디오에 모셔다 놓으면 상당히 긴장들 하시던데, 이 방대한 분량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유일 노동 전문 일간지 연윤정 기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